월요일입니다. 오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자, 교도관에 이끌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법 교도관과 말도 좀 하고요. 그쵸. 표정도 좀 밝고요. 그동안 지난주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허리 만지면서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좀 회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는 조금 적응이 좀 많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정도 굉장히 좀 밝고 교도관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좀 큰 날이죠. 오늘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명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. 근데 오늘 법정이 참 묘했던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입장하고 그 과정이 정호성 비서관이 들어오고 이제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 기억하시고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누가 인사를 잘 안 받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오늘은 답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박 전 대통령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. 근데 이제 문제는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과연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제일 궁금했어요. 사실 저도 정호성 비서관이 나온다라고 할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본인 지금 받고 있는 재판 그거는 이제 사실 이미 끝났잖아요.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. 이거 박 전 대통령하고 그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여기서 뭔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소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죄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. 위증죄가. 그렇죠.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어쨌건 그래도 오랫동안 98년부터 지금까지 모신 입장에서 정호성 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인이 모셨던 사람 면전에서 관련된 잘못된 그 범죄 사실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예상한 것처럼 오늘 정호성 비서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안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. 근데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그냥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나와서 거부하는 게 훨씬 이제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모양새가 훨씬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참 문고리 3인방 참 아꼈습니다. 벌써 18년 동안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찌라시 국정농단지 안에 있었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을 때 3인방을 잘라야 된다, 3인방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감쌌는데 그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?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공개적으로 감쌀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정말 가득했는데 한때는 청와대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만났다.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. 이렇게 참 그 운명의 장난이 아주 짓궂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 기밀 문건들을 최순실 씨한테 전해주고 최순실 씨로부터 다시 또 지시를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. 그래서 지금 결국 구속된 처지까지 됐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그때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. 이 아마 이 탄핵 사태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바로 저 얘기였을 겁니다. 그때 정윤회 씨와 함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덮고 넘어가면서 지금 오늘의 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 문제가 이 탄핵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로 지금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관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. 자, 왜 그렇다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미리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좀 그만 가까이 하십시오, 좀 멀리 하십시오 말을 못했을까? 그 이유는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조호석이, 안봉근이, 이재만이, 이춘상이 전부 순실이기 하고 그 정직자기 뽑았을 사람이야.
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. 이 사람도 종이지 완전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시키는데 토닥는 그날을 못 받고 그러니까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을 때 박 의원이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저거 다 시키고 연설문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거 보고 하지 야들은 일체도 간섭 못해요. 그냥 시키겠어.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. 종이라고.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면 그거 끝이라. 무시. 최순실의 종이라고 보면 된다.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게 이 3인방의 운명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이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. 아니 이 3인방이 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렇게 안 좋게 연결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? 그러니까요. 그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대부분 보는 거는 둘 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한쪽을 좀 더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네.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그게 그냥 본인의 당연한 업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주군의 뜻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정호성 비서관 역시 지금 사태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. 네,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정호성 비서관. 시극에서 비극으로 좀 바뀌는 얄궂은 운명 오늘 좀 전해드렸습니다. 또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찌라시 국정농단지 안에 있었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을 때 3인방을 잘라야 된다, 3인방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감쌌는데 그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?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공개적으로 감쌀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정말 가득했는데 한때는 청와대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만났다.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. 이렇게 참 그 운명의 네. 장난이 아주 짓궂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. 하는데요. 네. 이게 지금 문고리 3인방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 기밀 문건들을 최순실 씨한테 전해주고 최순실 씨로부터 다시 또 지시를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. 그래서 지금 결국 구속된 처지까지 됐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그때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. 네. 이 아마 이 탄핵 사태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바로 저 얘기였을 겁니다. 그때 정윤회 씨와 함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덮고 넘어가면서 지금 오늘의 그렇죠. 이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 문제가 이 탄핵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로 지금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정호성 전 비서관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. 월요일입니다. 오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자, 교도관에 이끌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법 교도관과 말도 좀 하고요. 그렇죠. 표정도 좀 밝고요. 그동안 지난주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허리 만지면서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좀 회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는 조금 적응이 좀 많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정도 굉장히 좀 밝고 교도관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좀 큰 날이죠. 네. 오늘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명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. 근데 오늘 법정이 참 묘했던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입장하고 그 과정이 네. 정호성 비서관이 들어오고 이제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누가 인사도 잘 안 받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오늘은 답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박 전 대통령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. 근데 이제 문제는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과연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제일 궁금했어요. 사실 저도 정호성 비서관이 나온다라고 할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본인 지금 받고 있는 재판, 그거는 이제
사실 이미 끝났잖아요. 네, 끝났는데 네. 나중에 이제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인데요. 이거 박 전 대통령하고 그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여기서 뭔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소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죄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. 위증죄가. 그렇죠.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어쨌건 그래도 오랫동안 98년부터 지금까지 모신 입장에서 정호성 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인이 모셨던 사람 면전에서 관련된 잘못된 그 범죄 사실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예상한 것처럼 오늘 정호성 비서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안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그냥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나와서 거부하는 게 훨씬 이제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모양새 훨씬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참 문고리 3인방 참 아꼈습니다. 벌써 18년 동안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왔다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. 자, 왜 그렇다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미리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좀 그만 가까이 하십시오, 좀 멀리 하십시오 말을 못했을까? 그 이유는 최순실 씨의 운전 기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정호성이, 안동근이, 이재만이, 이춘상이 전부 순실이기 하고 그 정직자기 뽑았던 사람이야.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. 이 사람들 종이지 발견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 뭐 시켰는데 토담과 전화를 못 받고. 그러니까 월급은 거기서 나오더라도 말은 이 사람들 말 들을 때 발견이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저가 다 시키고 연설부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 하지 야들은 일체도 간섭 못해요. 그냥 시켜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. 종이라고.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고 그거 끝이라. 무시. 최순실의 종이라고 보면 된다.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게 이 3인방의